언니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그렇게 된 건데, 나는 이 상속자로서 인삼밭을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에 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협상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협상이 안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협상이 되리라고 생각했고, 협상이 안 돼서 전부 다를 반대로 다른 것으로 팔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삼밭이 있다 보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보면은 우리 수강생 중에 이것이 지금 보면 실패했던 사례에 3대 천왕에 들어간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지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인삼밭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집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런다. 청구한 건데, 청구에 대해서 했더니 판사님께서 성명중리 명령해갖고 원고 피고에게 성명사항이라는 것으로 그런다. 이런 서류를 내려보냈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죠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금 분할이 어떤다? 가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십시오. 두 번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임상단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의 소재지 토지 지번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저장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유지할 의사라면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이 보면 저희들에게 내려보는 하다 보니까 자,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 했는데 건물에 대한 지료 감정 해야죠. 또 그 다음에 인삼밭에 대한 지료 감정 해야죠. 지료 감정하는 값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죠,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하라 했으면, 6필지에서 2천 몇백 평인데, 그 2천 몇백 평인데, 어느 필지, 어디를 철거하라는 것을 측량해서 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고로서는 상당히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보게끔 되면. 자, 그 다음에, 피고의 성명사항,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말하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을 밝히시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인자가 여부가 있는지도 밝히십시오. 참, 원래 네 원고가 지분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피고들이 이 원고의 지분을 사겠느냐? 사겠다고 하면 제가 보면 조정으로 넘겼을 거예요. 근데 사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판결을 바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재판장에 가지 않고도 된다? 판결이 나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 건축물을 신축한 시기와 건물의 소유자, 현재 이용 상태 등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청구 취지를 따로 하지를 않고 상대편에서 뭘 어떻게 하나고 기다렸더니 상대편에서 드디어 답변서를 냈는데 답변서 낸 것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왔습니다.
상대편 답변서는 우리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러이러한 것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자 중 누구누구가 혼자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상속자들은 거기서 단 한 푼의 이득금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속자들은 지분을 매수할 의사도 없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재판을 하다 보니까 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그 자리에서 우리 양측에 부르지도 않고 다 팔아서 나누라고 어떻게 한다? 판결은 바로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의 낙찰 받은 사람이 거기 이제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사지 않을까? 그거 이제 우리가 8분의 1인가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8분의 1만 그 사람이 사면은 자기가 예전처럼 그대로 전부 다를 주인 노릇하고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판사님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라 하는 것을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법원에다 제출했죠.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인삼밭이 있는 것이 나는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협상은 안 됐고 인삼밭이 있다 보니까 5년, 6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국정적으로 인정해서 그대로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삼밭을 심어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낙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49%인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 49%에 다시 낙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비용하고 시간만 더 들어갔지 가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이전했지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떤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이겁니다. 참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수강생이 여러 내가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시간 끄는 것이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끌었어요. 1년 반 동안 여러 사람이 이제 등록도 하고 빠져나가고, 뭐, 낙찰도 받기도 하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여러 명 중에서 이거 한 분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보면 1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100%잖아요. 저한테 말을 안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저도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뭐 이걸 알고 이런 걸 낙찰 받았겠습니까? 제가 설명하고 이거는 틀림없이 협작이 될 거다. 하고 했으니까 말 들어보면 제가 거기 집 입구 인삼을 심어놨는데 그 사람이 협장 안 하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내 경우 같은데. 아니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 쪽에 들어가지도 않아. 돈들만 경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글쎄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 아니 진짜 판결만 내리게끔 되면은 그런 이렇게 저기 인삼밭처럼 된 게 아니고 위치가 괜찮은 곳에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을 키우게끔 하는 거예요. 왜 연락 안 하고 그냥 지금 마냥 기다리는 게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누가 이기나 그러니까 내밀어서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주고, 이번에 이제 뭐냐면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등기법에 대한 거는 별로 강의를 안 해도 여태까지 등기법 모르시는 분. 아, 이정희 씨가 몰라요? 네. 네. 등기법은 공시의 효과,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알리는 효과인데, 등기부등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등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전세가 들어가 있다,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제3자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예, 건물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 그럴 때 공유자 신고가 됩니까? 구분하고 그런 거는 공유자가 아니죠. 아니, 사장님 지금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가 구분 공부로 돼 있는데, 구분도 돼 있지 않죠? 저번에 그 우리 경매제 나온 거 보니까 한 사람이 203호, 204호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 두 개 다의 주인이 근데 두 개 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왔거든요. 그럼 그 한 개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한 사람만 또 상가인데 같은 평일에 그 사람만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203호, 204호가 같이 쓰고 있는데 경매가 나왔을 때 그게 공유자 우선 신고가 되는가 상가가 있을 때. 그건 안 되죠. 지금 오늘 보면, 이번에 제가 어저께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물건이 보면, 필지는 한 필지거든요. 한 필지에 집이 두 개가 있어요. A동, B동. 이렇게 갖고, 그렇게 갖고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 지분 매가 건물 전체 매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게 구분소인지 모르고, 토지의 설정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건물은 없이. 야,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가만히 봤더니 한 필지에다가 건물을 두 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지분으로 갖고 있고 건물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빚을 짓다 보니까 토지는 지분으로 나오고 건물은 전체로 나오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구분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분 소유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먼저 달에도 그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지분으로 나왔는데 가서 봤더니 그 다가구가 되는데 3층인데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더라고요. 토지 건물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분인가 보다 이랬는데 가만히 봤더니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왔는데 구분 소유로 1층, 2층, 3층으로 들어간다? 세이가 3분의 1씩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분 소유로 해서 그 빚을 지는 사람이 2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2층이 경매로 나와. 공시는 어떻게, 예? 공시가 등기부에는 지분으로 하지 않대. 등기부등본에는 지분으로 나와요. 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등본 상에.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이 그 지분권자들이 너는 여기 쓰고 나는 여기 쓰고 여기 쓰자고 합의했다 그러면 그거는 지분으로 보지 않고 구분 소유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지분인 경우에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 소유로 된 지분인지 실질적으로 지분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부, 을부 해갖고 표제지는 소재지와 지목, 면적 이런 것이 돼 있고 갑부는
소유권의 표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설정에 대한 것이 지상권,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동시에 있는 원칙인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으면 채권도 물건이 되는 겁니다. 또 물건이 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앞선 날짜가 손준이고 뒤에 된 게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설정이 100만 원이 있고 뒤에 설정이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팔아가지고 배당을 나눠준다 그러면 선순위부터 먼저 나눠준다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나눠주게끔 되고 날짜가 같은 날일 수도 있겠죠. 같은 날짜가 있때는 접수 순번으로 해서 그 같은 날 접수할 때는 몇 월 며칠날 접수번호 1번, 2번, 3번을 하면서 순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43조 멸실 등기의 신청.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 2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보면은 멸실 등기의 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안 했을 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멸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건물만 건축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면은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멸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 건물이 있을 때는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땅을 가서 봤더니 낙찰을 받았거든요. 건물이 없어서 낙찰을 받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가봤더니 담당자가 이 건물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시려면 먼저 있는 건물을 어떤다? 멸실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건물 주인이 멸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와서 멸실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게끔 되면 2번 사항이 있는 겁니다. 2번 사항이. 여기 보면 2번 있습니다, 여기. 제1항의 경우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멸실 등기를 전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이 한 달 이내에 멸실을 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멸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니하면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회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주인이 있는데 건물이 멸실을 하게끔 되면 건물 주인이 한 달 이내에 멸실을 해야 되는데 멸실을 안 한다고 해서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멸실을 해놓고 서류상으로 멸실 신청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어떤다? 그 건축물 관리자가 건물 등기부 등본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건물이 서류상으로 있을 때는 낙찰자로 새로운 땅의 주인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건물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건물 주인이 자기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대신해서 거기에 대한 그 건물을 멸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도 멸시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주인이 아니더라. 그렇게 멸실 신청할 때 어때 건물 대장부터 멸실을 해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면업사무소에 가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건물을 멸실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멸실하는 청구 서류를 줘요. 그럼 다 써갖고 그 면업사무소에 담당자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주인 이제 다시 말하면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요. 그 신분증을 봐갖고 건물 주인이 되든지 땅 주인이 되면 그 멸실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 3자가 갔더니 당신은 건물 주인도 아니고 땅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멸실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서 대신 토지 주에 또는 건물 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토지 낙찰 받은 땅 주인한테다가 위임장을 보내라고 해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다?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담당자가 현장을 가봅니다. 가서 봤더니 진짜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멸실된 거, 멸실됐다고 그런다?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군에서도 없애주고, 그 없애는 걸 멸실한 걸 가지고, 그 멸실한 걸, 서류를 가지고, 어떤다? 등기소에 가서, 그것도 멸실 신청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건축물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건축물 관리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어떤다? 등기소에 가면 등기를 해주는 거고, 멸실한 것도 멸실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멸실을 하든지 등기를 하든지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하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전제하는 건물하고 틀릴 경우에는 멸실을 하고 현재 있는 부분에 등기를 다시 말하면 그거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물이 없을 때는 멸실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게끔 되면은 그 옛날에 있던 건축물 관리장을 그대로 두고 건물이 등기부분 그대로 두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손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나오죠.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근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과 현 건물이 다르거든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어쩐다? 돈을 빌려준 은행에다가 현존하는 건물과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이 다르다. 그럼 돈 안 빌려주는 거야. 감정평가사가. 제외시켜. 네? 현존 건물을 제외하고 땅만 경매를 내보내니까. 그럼 땅만 경매로 내보냈을 때에 건물이 있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회수를 잘 못할 수가 있죠. 왜? 건물이 있으니까 땅은 사용의 권한인데 다른 건물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땅만 경매로 내놨을 때에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땅값이 10억 가는데 1000만 원 빌려달래. 그 정도는 빌려달라면 그렇게 건물 주인이 달아도 돈 빌려주는데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돈 빌려주는 곳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러면 그 치느냐 매매할 때는 어떻게 써요? 네? 매매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했든지 아니면은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건물을 그려가지고 무슨 토지 위에 있는 지상 무허가 건축물
몇 제곱미터를 매매한다. 건물을 어떤다? 매달 며칠 날 누구누구가 주인인데 누구누구에게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팔고 사죠.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건물을 사든지 팔든지 부동산을 거래하면 실거래가 신고하게끔 돼 있잖아. 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금을 내는 데는 무허가 건물이든지 건축물 관리자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슨 토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약서 들어오면 거기에 뭐 취득록세를 내라고 그 계약서 써 있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한테가 취득록세를 내라고 든다. 고지서를 발급해주면 우리가 그걸 내므로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으로는 건축법상 주인이고 등기부등본을 올리면 등기법상 주인인데 건축물 관리장과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건물의 주인이 건축법상 주인도 아니고 등기법상 주인도 아니지만은 세법상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법상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계산대를 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 농물 관리된 대상 같은 경우는 저취가 어떨 수 있나요? 만약에 토지를 샀는데 그 예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그 건축물을 있다고 치면 등기도 다 있으면 그 토지 건물에는 다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건물은 토지대장만 튀기 때문에 건물은 등기 안 나고 땅만 이제 경매가 나와서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땅을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건물이랑 같이 누구한테 팔고 싶은데 등기는 있지만 그 현재 건물하고 튀기니까 등기상에는 뭐 가압은 엄청 돼 있고 그러면 이 그 대장이나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번에 네. 우리 수강생이 하나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그 건물을 멸시를 하게끔 되면은 좀 나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설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데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과 현재하는 건물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은 일반 매매하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저거 산다면 저거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건물과 다른 것들은 다 자꾸 돈을 빌려줬는데 네. 경매로 지분을 타 보니까 현존하는 건물과 설정된 건물이 다르다. 그러니까 땅만 경매로 집어넣고 건물은 설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네. 압류도 살아있었어요. 제가. 그랬을 때 제가 거기 그 설정한 왜 농협에 찾아가서 담당자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씌워두든지 아니면 설정을 가지고 경매를 다시 집어넣든지 해라. 하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지우겠습니다 해갖고 그 설정을 지워줬었어요. 그다음 압류한 것도 네가 압류를 했으면 어떤다? 경매를 집어넣어라 하고 어떤다? 제가 그 소송을 제기했더니 상대편이 답변을 안 하는 바람에 어떤다? 판단비를 지우라고 그래갖고 압류도 지웠었고 설정도 지웠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다? 이제 다 지어놓고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새로 사는 사람이 이 대출을 받아갖고 살려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와서 다 조사를 해보다 보니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들 이걸 보자고요. 돈을 빌려주는 농협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농협에서는 빌려준 돈을 이자와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원래 빌려주는 게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는 얘기는 회수를 못할까봐 못 빌려주는 것이지 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건물까지.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 있는데도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건축부 관장이 한데도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내가 권리 분석하면서 싹 조사를 해봤더니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었거든요. 땅 주인이 그 농협에다 돈을 빌릴 때 내가 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있는 건물 주인이 나니까 이 위에 있는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고 각서를 쓰고 놓고 나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설정이 없어도 그 각서에 의해서 어떤다? 경매를 지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이 땅과 같이 경매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도 제가 농협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러길래 가서 그 각서를 쓰겠다고 제출해라 했더니 각서를 쓰니까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하는데 돈이 같이 다시 말하면 팔 때 위에 건물이 없던 거 건물과 땅을 같이 매매를 하게끔 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땅은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위에 지상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없게끔 되니까 회수, 낮은 가격으로 주면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설정을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같이 경매로 매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것을 제출하니까 은행에서 그 각서를 받아가고 있다가 돈을 안 갚으니까 그 무허가 건물도 같이 경매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다른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걸 내가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럴 땐 나올 수 있구나 해갖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제44조 건물의 부존재 토지 소유자도 신청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의 일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43조 2항을 준용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은 건물이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건물이 없을 때는 옆집에 있는 땅 주인도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46조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 등기입니다.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우리 안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건물을 어떤다? 2분의 1씩 같이 낙찰을 받았다 이런. 그럼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지분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등기 신청할 때 이 건물에 요 부분은 안 소장님 걸로 하고 안 소장님 걸로 요 부분은 이종실 걸로 하겠다고 신청하게끔 됐을 때는 구분 소유를 해서 된다 등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은 구분하자고 건물은 자체로 있으니까 땅에 대한 것은 그냥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지분으로 하고 건물은 구분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가를 저하고 같이 낙찰받는 세에서 낙찰받았다고 하자니까 세에서 같이 낙찰받았는데 1층은 내 거, 2층은 어디 간다? 최 사장 거, 3층은 어디 간다? 안 사장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명이 낙찰받았는데 구분해서 등기를 해주십시오. 구분해서 등기를 해준다.
이해가 하셨죠? 예. 그럼 처음에는 지분 등기랬거나 나중에 부분 등기들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셋이서 같이 공유로 사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지금 낙찰 받으면 잠깐 영웅인데 내부로 등기하러 가잖아요. 등기하러 갈 때 셋이서 같이 공동으로 낙찰 받았다 이거야. 낙찰 받아놓고 등기할 때 1층은 최 사장이고 2층은 안 사장이고 3층은 이종실 있고 아니요 반을 잘라갖고 계단을 해서 왼쪽은 최 사장이고 오른쪽은 안 사장이니까 이렇게 합의해서 구분 등기를 해주자고 신청하게끔 되면 구분 등기가 된다 이런 얘기. (88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는 때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의 경우나 그 밖의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같다. 제가 돈이 급해갖고 제가 땅을 내 최단님한테 얻었다? 팔려고 그러는 거야. 5억짜리인데 얼마에 판대? 4억에 파는 거야. 4억에 판대니까 사장님 참 사고 싶은데 zem박이 어떤가? 정말 2억밖에 없어. 그럼 나는 현금을 받지 않고 등기부등본 넘겨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2억을 넘주면은 계약서를 쓰고 그런다? 등기부등본은 넘겨주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안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이전하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한테다가 그 4억을 주고 계약을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주고 2억은 그러나 1년 있다 주겠다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4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2억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4억에 해서 2억은 먼저 주고 2억은 어떤다? 1년 후에 달라고 했을 때에 저 사장님께서는 제 건물을 2억을 주면서 일단은 어떤다? 가등기를 쳐놓고 다른 사람이 내 부동산을 사장님이 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압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다? 가등기를 쳐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마음 놓고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다시 2억을 마련해서 전체 주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장래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서로 확정을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등기를 쳐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91조 보게끔 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아까 다시 말하면 등기는 순서에 의해서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등기를 먼저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여기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가등기 순서에서 나는 가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내가 이걸 샀는데 앞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해버리게끔 되면 그 가등기 본등기 했을 때 그 후순위 고리는 다 어떤다? 죽는다. 하는 것을 어떤다? 가등기에서 알려주게끔 했기 때문에 그건 왜?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간다 이런 얘기죠. 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외의 등기의 직권 말소.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외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든다? 말소하여야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해놨거든요. 가등기를 해놨는데 걔가 그런다? 안 사장님한테 내 집을 또 팔았어. 그럼 안 사장님이 샀지 않습니까? 그럼 안 사장님이 주인인 것 같지만은 먼저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가등기를 먼저서 본등기를 해버리게끔 되면
후에 그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직권으로 든다?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등기가 제적 기간이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지 않으면 그 가등기는 자기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은 가등기는 그러한 것이 가등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고 그냥 직권으로 말소시켰다. 근데 그 연장할 수는 없나요? 지금 말씀 되기 전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본등기를 하면 되죠. 중등기를 안 하고 그냥 가등기 했는데 가등기를 그대로 가게끔 됐을 때는 그냥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가등기라는 건 지금처럼 뭘 하면 내가 거래를 하는데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10년 동안에 써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안 사장님이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합시다. 아버지가 돼갖고 안 사장님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되겠지, 결혼할 때. 그때 저놈은 맨날 같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잡혀먹고 술 먹고 노름을 해.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했으니까 된다? 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주면서 가등기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팔지도 못하면 못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른 행위가 그거를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냥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잊어먹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등기의 원목적은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데 장래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을 그 건물주인이 팔아먹지 못하게끔 해서 해놓은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게끔 되니까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런다? 그것은 직권으로 제척기관에 의해서 말소를 한다. 그런 얘기죠.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있고 매매 예약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등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가등기를 해놨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경매가 진행이 되게끔 되면은 경매를 진행한다는데 진행하기 전에 가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등기권자한테 판사님이 어떤다?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가등기가 담보에 관한 가등기냐 아니면 매매 예약 가등기냐를 어떤다? 발표라 해가지고 가등기를 한 것이 제가 담보 가등기로 해서 돈을 받을 게 얼마입니다 하게끔 되면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그 가등기는 어떤다? 지어지게끔 됩니다. 근데 나는 매매 예약 가등기입니다 하게끔 됐을 때는 그 매매 예약 가등기에 대한 것을 어떤다? 그대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에는 가등기라고만 나와 있지 그 가등기가 매매 예약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가등기에 대한 것을 어떤다? 얘기를 하고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담보 가등기 경우에는 판사님한테다가 담보 가등기입니다 하게끔 되면은 그걸 어떤다?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고 말소를 시켜주는데 제가 그렇게 왔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판사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뭘로 본다면은 매매 예약 가등기로 봐가지고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안 사장님이 있는 것을 안 사장님이 거를 어떤다? 이 사장님이 가등기를 쳐놨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떤다? 경매로 지분을 놨거든요. 그러면 경매로 지분을 놨으면 가등기 친 사람이든지 본등기 한 사람이든지 배당을 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데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 할 때는 두 사람 다에게 배당을 안 주고 뭐가 보 그런 거는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부도 기업, 이전 가등기. 그렇죠. 담보 같은 게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담보 가등기 경우라고 하고 하면은 판단이 배당을 해요.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판사님이 네. 물어봤잖아요. 너 이 가등기 무슨 가등기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3천만 원 담보 가등기입니다 하면은 그 가등기 한 날짜의 순서야. 순서는 그보다 앞선 순서가 있으면 앞선 순서 배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다?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그 날짜대로 순서를 배당을 함으로 해서 그 가등기는 만수가 된다는 얘기, 담보 가등기는. 그런데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매매예약 가등기지 않습니까?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실 보면은 이 사장님 거고 안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안 사장님이 가등기 해놨잖아요. 주인이 누구야? 안 사장님이야? 이 사장님이야?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당은 주지 않고 보관을 해갖고 가등기가 집행이 되고 나든지 가등기가 지어지면 원등기자한테 주고 가등기를 하게끔 되면 가등기관자한테 뭐야? 원등기가 되게끔 되는 거고 그렇게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매매 예약 가등기인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태가 나왔을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미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들은 4명이 같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4분의 1 지분만 가등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3은 누가 배당으로 받아갖고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배당을 하는데 4분의 1 지분만 가등기가 됐을 때는 그 배당을 안 한다. 이런.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만약에 담보 가등기인데 배당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삭제입니까, 그냥? 예? 소멸입니다, 소멸. 21을 배당했다가 배당. 아니, 그러니까 매매 예약 가등기는 돈 받을 게 아니라 공물을 넘게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지금 나가겠지.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건 매매 예약 가등기로 보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해주죠. 안 하는데 그게 매매 예약이 아니라 담보 가등기했다고 소멸이라고. 소멸을. 담보 가등기랑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 네. 돈 못 받고 소멸. 아니, 배당을 해주면서 소멸이 되는 거죠. 배당 순서에 의해서 설정권하고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해준다는. 근데 저분은 금액이 적어서 담보 가등기가 돈이 못 받을 경우 담보 가등기가 저 가등기가 못 받게끔 되면 그냥 못 받고 소멸되는 거죠. 그거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가등기가 돼 있지만은 설정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 설정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걸로 보면 돼. 담보 가등기 경우에는 그 담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정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돈을 주지 않을 때는 그걸 가지고 경매도 된다? 신청할 수가 있다. 담보 가등기. 관계 경과잖아요. 관계 경과. 임의 경매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담보 실행을 하는 거니까. 담보권이니까, 그거는. 여기 보면 강제경매라는 특혜인데 해당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인 경우는 그 내용의 채권, 이자나 그 밖의 부수 채권을 포함해서 이 정보 할인 및 원인 및 금액을 청구하게끔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고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하게끔 되면 그냥 무조건 뭘로 하냐면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기 위한 매매 예약 가등기로 보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에서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납찰자가 일수가 아니네요. 배당도
가져가니까. 같은 그렇죠. 담보가 등기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유수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가 등기인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아까 이게 매매인지 담보인지 모를 경우 배당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에게 알 수 없는 경우는 배당을 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얼마를 배당을 안 해요? 아니, 지금 그건 매매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매를 진행하는데 가등기가 있을 때는 판사님이 가등기권자한테다가 네가 이게 매매야 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를 물어봐서 담보가등기라면 담보가등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를 했고 이자를 쳐서 얼마를 받을 게 있다 하고 재판에다 내놓으면은 판사님이 그걸 가지고 배당을 푸는 건데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매매예약 가등기라면 둘 중에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거니까 건물을 팔아받고 배당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배당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둘이서 팔고 사겠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가등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가져 걸로 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저기 민법에 대한 거와 소송법에 대한 거, 민사소송법하고, 가등기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특수경매에서는 이 경매 민법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물론 민사집행법도 알아야 되지만, 민법하고 정말 민사소송법하고 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머릿속에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음번에 왔을 때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건물을 있는데 건물 매각이 제외됐을 때 그때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건물 매각이 제외됐을 때 왜 제외가 됐고 어떤 원인에서 제외됐든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럼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땅을 낙찰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자는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왜 그 건물이 경매가 안 나온 걸 알고 대체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들 모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